네, 첫 시간으로 지방분해 약침 개발과 임상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리포사의 작용 기전, 그리고 산업화, 상용화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비만은 과다하게 지방 조직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비만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만의 위험도는 체중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체지방의 상대적인 분포와 양에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부, 둔부, 대퇴부와 같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소 비만 치료와 치료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 지방이 많이 축적된 경우에는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 그리고 PPC나 약침처럼 주사제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국소적인 카복시 테라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국소 지방 분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 조직의 괴사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PPC 주사 같은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치료법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은 국소 지방 분해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특히 천연물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사의 작용 기전입니다. 리포사의 작용 기전에 앞서서 지방 축적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지방 전구세포로부터 오른쪽에 성숙한 지방세포가 지질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맨 처음에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 발전하는 아디포제네시스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유리지방산을 만드는 프리팹 엑시드를 생성해내는 라이포제네시스라는 위쪽에 있는 과정이 동반이 되며 아래쪽에서는 글리세롤을 만들어내는 글루코스에서 글리세롤을 만들어내는 신당 생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세포의 지질이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것이 T지로부터 BG, M지로 점점 분해하는 라이포라이시스의 과정을 통해서 지방은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한의학적인 병리기전과 양방의 병리기전을 병합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맨 왼쪽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병리기전을 적어두었고 맨 오른쪽에는 한의학적인 치법을 적어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허, 습당, 그리고 습열과 같이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진단의 카테고리를 적어두고 그에 따른 치법을 적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지방 축적의 기전으로 말씀드렸던 아디포제네시스 그리고 라이포제네시스, 글루코네오제네시스와 매칭을 하여서 상호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융합 병리 기전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전에 맞는 약제들을 스크리닝하였습니다. 라이포제네시스를 저해하는 약제 중에 반하의 효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포, 쥐 실험을 통해서 쥐 지방세포의 크기와 양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그래프와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라이포제네시스의 발련인자의 발현을 74% 정도 감소시킨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기의 아디포제네시스를 저해하는 효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역시 지방세포의 크기와 지방의 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분화인자의 발현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포공형의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저해 효능에 대한 그림입니다. 역시 지방의 부피를 55% 이상 감소시켰고 지방세포 내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관련 인자의 발현을 58% 정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축적의 기전과 함께 병기하여서 세 가지 약제의 작용 기전을 같이 병기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위쪽에 환기가 아디포제네시스를,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포공형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그리고 라이포제네시스와 라이포라이시스에는 반화를 같이 병기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즉 다중 표적 멀티 타겟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방 분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제를 각각 썼을 때보다 세 가지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상승작용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적인 지방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세 가지 약제를 구성을 하여 리포사라는 지방 분해 약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리포사 세 가지 약제를 종합하여 만든 리포사 약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포사의 용량별 투여 분에 따라서 지방 세포의 국소 지방의 무게를 감소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대 60% 정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포의 크기 역시 용량에 따라서 최대 62%까지 지방 세포의 크기를 감소하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지방 분해 효소 ATGL과 HSL 등 지방 분해 효소를 3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포라이시스의 과정과 별개로 라이포파지라고 지방 섭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지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라이포파지의 인자를 10배 이상 증가시켜서 리포사가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리포사는 라이포라이시스를 증가시키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포파지, 지방 섭식을 증가시켜서 지방의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PPAR 감마 지방 합성 인자인 ACC, PPCK 발현을 최대 60% 이상 감소시키는 지방 분해 효과를 확인한 그래프와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사의 독성을 확인한 사진입니다. 비유엔 크레아틴과 같이 신장 독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AST, ALT 등 간 독성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고, 간 조직 등 여러 조직에서 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융합한의과학교실에서 5년간 연구 개발을 마쳐서 특허가 나와 있는 이 소재를 실제로 한의사 회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생한방병원 원해탕전실과 함께 제휴하여 조제하고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원해탕전실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크게 약침 조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원해탕전실로 보신 것과 같이 안전하게 제조하여 회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표 등록과 국내 특허 출원, PCT 출원 등을 이미 마쳤고, 여러 학회 회원분들께서는 이미 자생한방병원의 원해탕전실을 통해서 조제를 하시고 임상에서 활용을 하셔서 임상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상 자료를 더 모으게 되면 임상 자문단을 통해서 모아진 자료를 학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